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루킹 이인혜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당 대변인 계속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서울시당 대변인 이인혜가 누구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누구냐? 탈 털어내. 어머나. 탈? 예. 네. 네,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월요일 날 저희 서울시당 유튜브에서 그 월요일 오후 4시에 그 주간 정치 탈탈탈이라고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하는 프레임이랑 저희 쪽 방어 프레임 이런 걸 같이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한 3번 정도 했나요? 파일럿까지 하면 3번 정도 했는데 네, 잘 탈곡기가 되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탈탈 털다 보면은 뭐라도 나오겠죠. 그렇죠. 뭐라도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그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이제 지방선거 준비를 하려면은 뭐 지금부터 털기 시작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많이 털어야 되고 사실 털 것도 많아요, 요즘 내용이 보면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국힘당 서울시당의 그 의원 하시는 분 계시죠? 네. 서울시 의원 네네네. 이종배가 뭐 하는. 네, 저는 있습니다. 그 양반 좀 탈탈 털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그 사람 프로 고발러잖아요. 네, 이상하게 증거도 없이. 그렇죠. 일단 고발하고 보면 또 기가 막히게 또 검찰 쪽에서 물어갖고 잘 그러니까요. 수사를 하더라고요. 뭐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인양 이제 설치는 걸 제가 봤는데 그 이종배 의원인가 하는 사람 한번 꼭그 시간 네. 난데 한번 털어주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이종배 의원님 털면서 네, 오세훈 시장도 한번 같이 그렇겠군요. 네, 보내버리는 것으로. 네. 오늘은 김예성 씨를 털기로 하셨네요. 네, 털기로 했습니다. 제가 요즘 사실 뭐 여러 특검들 얘기는 나오지만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는 건 김건희 특검을 좀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하면 결국 김건희이니까 김건희와 관련된 것들을 좀 보면 이 윤석열 정권에서 얼마나 헤쳐먹었는지 이 나라 돈을 가지고 진짜 서민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막 계속 울며 불며 부르짖고 있는데 김건희와 윤석열이 어떻게 해먹었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서 제가 요즘 특검을 좀 자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김건희 집사 김예성이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어서 오늘 그 내용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김예성 씨가 그러니까 김건희 일가의 비위 행각을 도와주고 네. 그 대가로 무언가를 받았어요. 근데 김건희 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의 돈을 슈킹해서 받았다. 그렇죠.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개인의 배를 불리는 그런 일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수사가 참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점이 답답한 부분이에요, 솔직히. 그렇죠. 이게 이미 윤석열 정권 초기 때부터 얘기는 나왔었는데 잘 주목되지 않다가 최근에서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내사 단계에서 이 김예성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제목을 이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김건희 덕에 파이어족이 된 김예성 네. 특검 수사 못 피한다인데요. 자, 파이어족이 이제 은퇴한 사람들 말하는 거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렇죠. 네. 김예성이 이제 김건희 덕분에 돈을 많이 벌었다. 주로 이제 대기업의 돈을 슈킹했다. 뭐 이런 네.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김예성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 사람이잖아요. 그 최은순의 그 잔고 증명서를 네네. 위조해 준 사람. 맞습니다. 신한저축은행에서. 네. 신한저축은행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로 저축은행으로 바뀌었어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좀 먹고 뭐 나눠 먹고 또 혼자 먹고 하여튼 뭐 돌려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렇죠. 관계들이더라고요. 이 김예성 씨가 보니까 분명히 그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사람인데 나중에는 신한저축은행에 뭐 임원으로도 막 들어가고 그래요. 맞아요. 네.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신한저축은행하고 김예성하고 김건희가 실은 한 통속이다. 그리고 그 잔고 증명서 역시도 위조가 된다는 걸 서로 뻔히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특검 수사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새
특검 수사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점들까지 있어서 우선은 김건희와 관련된 이 김예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혐의점들이 뭐가 있는지 그 의혹과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짚어보고 지금 현재 특검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김예성, 뭐 김건희 집사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김건희 부부의 각종 범죄 수익이 몰려드는 네, 그런 범죄 수익의 저수지다. 저수지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예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2010년에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김건희와 알고 지냈던 사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그 EMBA 거기에서 이제 만나서 김건희 동기로서 이제 같이 하고 뭐 과제도 많이 도와줬다고 하죠. 그리고 뭐 발표 같은 거 있을 때 김건희 옆에다 껴서 본인이 발표도 대신하고 도움을 많이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가 이제 주로 뭐 발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네. 멤버 유지 이렇게 쓰는 사람이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죠.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 하나 문장도 제대로 하나 읽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네. 그 김건희 혹은 최은순과 그 옛날에 그 최순실 이 사람들 사이 공통점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혹시 공통점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공통점이요? 뭐가 있을까요? 문장이 마무리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서술어가 안 나온대. 기다려도. 아, 네. 네. 그렇죠? 네. 보면은 최은순도 보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옛날에 최순실도 보면은 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뭔 말인가? 조리입잔. 예. 근데 그 김건희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무리 문장을 길게 얘기해도 적당한 수준에서 서술어가 나오기 마련인데 그쵸. 이들은 서술어가 등장을 안 해.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주로 이런 사람들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요. 일단 배움이 많지 않은데 배움이 많은 것처럼 위장하는 사람들. 두 번째 사기꾼. 그런 사람들의 화법이 전형적이랍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김여성은 이 사람은 사기꾼이야 아니면 사기꾼한테 이용당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사기꾼의 공범이야. 뭘로 보이십니까? 사기꾼과 함께 협작한 또 다른 사기꾼이지 않은가 싶기는 한데 네. 지금 가뜩이나 그 김건희 동기로서 이제 알고 지내면서 어느 정도 그 코바나 컨텐츠에서 감사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전 자료를 잠깐 보게 되면 여기 비마이카라고 하는 렌트카 회사도 설립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은순 도촌동의 잔고증명서 위조 공범에서 처벌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김예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알고 보면은 뭐 꽤나 높은 학력이었다라고 연대법대 네.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대기업 쪽 그쪽에서 뭐 금융 쪽 일을 했다고도 뭐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뭐 좋은 머리를 가지고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아무래도 본인도 이제 뭔가 큰 일확천금을 꿈꾸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기는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자료를 보게 되면 이 김예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럼 하게 됐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184억 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184억 원이 그러니까 투자가 이루어진 건데 네.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주주들이 이제 중간에 슈킹한 거잖아요. 네. 알고 봤더니 슈킹한 주주가 김여성의 부인이더라고. 네, 그거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보니까 되게 관계가 좀 복잡하긴 하네요. 맞아요. 지금 이게 그 박은정 의원실에서 만들었던 건데 이게 보면은 원래는 그 비마이카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IMS 모빌리티로 바꾸어서 이 KDB 산업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카카오 모빌리티나 HS 효성 뭐 이런 데다가도 이제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보면은 주로 이제 돈을 준 곳들이 다 뭔가 좀 오너 리스크, 기업 리스크가 있었던 곳들이 대부분 이제 돈을 줬고, 그럼 이제 어떤 그 리스크를 이용해서 돈을 좀 뜯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당장 뭐 카카오 같은 경우만 해도 당시 검찰 수사 대상이었고 맞아요. 검찰 수사 대상이었고. 도이치모터스니 뭐 히리민이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이 업체들이 다 김건희와 어떤 관련도 차를 있고. 그냥 거의 공짜 비슷하게 네. 주거나 네. 대출을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IMS 그러니까 김여성 씨한테 큰 혜택을 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김여성 씨는 이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 가지고 지 개인 주머니를 채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개인 주머니를 채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원래는 어쨌든 벤처기업에서 이제 돈을 받게 되면은 이제 신주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기존 주주들한테 돌아가게끔 하고 그 기존 주주가 결국에는 김예성의 부인이 본인과 본인이죠, 본인. 네, 본인과 부인이 이제 대표로 있는 곳에서 받았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건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주도에 엄청 잘 사는 곳에 가서 그러니까 제주도에 그 엄청 비싼 그러니까 비싼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그런 학교들 있잖아요. 국제학교 같은 데. 국제학교들 있고 예. 네, 그런데 많은 데에다가 이제 부촌에다가 집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촌 안에서도 꽤 큰 집을 구해서 거기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게 된 거죠. 벌어가지고 가여적으로 한 거죠. 네, 77년생이더라고요. 김예성 씨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 50살이 안 됐어요. 40대에 이제 꿈을 이뤘네. 그런 거죠. 김건희 덕택에.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저 IMS 모빌리티라고 하는 회사가 자산보다 손해가 훨씬 더 많은 곳이었는데 그곳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기업들한테 막대한 금액을 받아서 몇십억이나 개인 돈으로 들어갈 수 있냐 이제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마치 미르재단 같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예전에 이제 뭐 미르재단에서 운영하던 방식이나 이런 건 다르겠지만 물론 재단도 아니고 여기는 이제 벤처기업 이제 기업에 불과하니까 대기업부터 돈을 뜯어내는 방식 뜯어내는 건 그게 이제 비슷하다라는 점에서 이 미르재단과 같다.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 후원 같은 것도 사실 윤석열이 검찰총장 그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부터도 계속 이게 대기업들로부터 뭔가 돈을 받은 거 아니냐, 협찬 받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구조가 다른 사람한테 나왔으면 100% 구속이에요. 그러니까요. 윤석열이기 때문에 구속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뭔가 무슨 뭐 전시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기업들이 생전 처음 본 대기업들이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했다 또는 뭐 후원을 했다. 그거는 부인을 보고 준 게 아니라 남편을 보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 남편하고 또 그런 검찰 수사 관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수사를 받고 수사 대상이었던 관계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거는 윤석열을 보고 준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죠. 근데 이걸 이제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려버리는 바람에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어요. 이번에 그렇죠. 특검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특검에서 다루는 김에 이제 이것도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 김예성과 관련된 그 184억 원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김건희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김여성이 혼자 해먹은 게 아니라 사실 김건희랑 같이 해먹었거나 네. 김건희의 무슨 그 비자금 저수지 같은 역할을 했다. 비리자금 저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김건희를 보면은 도이치모터스 때도 그렇고 지금 이 김건희 집사도 그렇고 보면은 다 뭔가 김건희와 관련은 돼 있는데 실제로 그 혐의점이 김건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냐? 우리는 심증으로 다 이거 김건희랑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이 검찰 수사에서 무마됐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그냥 무마되고 말았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김건희와 이제 가깝다. 그러니까 김건희 집사와 이 김건희가 경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맨 처음에 보면은 이 집사 소개로 만난 김건희 60만큼 무섭다라고 말한 대상이 누구냐면 비마이카 대표를 같이 했던 조 씨입니다. 아, 조모 씨. 네, 조모 씨가 원래 이제 김예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모 씨와 같이 이제 동업을 해서 이 비마이카 그리고 IMS 이렇게 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비마이카를 같이 만들었던 그 조 씨가 소개를 받았대요. 김예성으로부터. 이 누나 이제 내가 원래 알고 지내던 누나이고 가족 같은 사이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줬는데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욕심 많고 무섭다. 무서웠다.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게 결론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뭐 비마이카가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에서 뭐 50대 받아가지고 BMW 그걸로 뭐 활동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18대밖에 못 받았다. 그리고 그 도이치모터스도 싸게 BMW를 싸게 받을 줄 알았는데 싸게 못 받았다. 그래서 약간 그걸 이제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런 인터뷰였거든요. 특혜가 없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거네요. 그렇지만 이제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김예성이 굉장히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게 얼마를 받았다, 뭐 가격이 쌌다 비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걸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거의 당장은 공짜였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렇죠. 얼마를 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랬으면은 아니 누가 BMW 40대든 18대는 공짜로 주냐고. 그러니까요. 그거를. 아니 BMW 10대 같으면요 이거 그것만 해도 10몇 억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 돈을 이렇게 톡하니 그거 가지고 시작한 거 신생 아니에요? 렌터카 회사가. 그러니까 네. 돈도 없이 네. 다른 데 같으면 다 현금 내놓으라고 그럴걸요. 그러니까요. 근데 해주지도 않죠. 애초에. 그쵸, 해주지도 않아. 애초에. 그러니까 이게 집사 게이트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오리발을 내밀고 싶은 것 같네요. 네, 오리발을 내밀지만 어쨌든 조 씨 입장에서는 이 뭐 본인을 꼬리 자르기 하려는 뭐 목표였겠지만 어쨌든 이 김예성과 김건희는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것들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김예성 씨가 도망가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도망가려고 했었던 부분도 있는데 보게 되면은 지금 김예성의 지인인 A 씨가 언론에서 이제 제보를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정권이 바뀌면 내가 제일 먼저 타깃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민 가긴 가야지. 이해가 안 돼요? 계엄 터지고 나니 더 빨리 가야 하나 싶다. 그래서 올 3, 4월경 자녀들 데리고 베트남에 갔고 자녀들은 현지에서 학교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으며 부인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출국 금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못 갔다라는 제보를 한 거예요. 아 이게 이제 김예성 씨 주변에서 이제 슬슬 제보를 하기 시작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베트남으로 이미 출국했다. 애들이 이미 보냈다. 네, 보낸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곧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출국 금지되는 바람에 못 갔다. 못 갔고. 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김예성은 이게 정권 바뀔 그 시점, 탄핵 시점 때부터 이미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걸 어느 정도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그렇죠. 그럴 없겠죠. 수밖에 이건 없죠. 이거는 정권의 특혜를 받아서 대기업들로부터 그 많은 돈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당장 뭐 잔고증명서 위조건만 해도 그래요. 이게 잔고증명서 아무리 사문서라도 이것이 그 공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위조를 해줬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이게 어디까지도 들어가느냐면 이제 법원 경매하는데 거기 거의 저기 그 법원 경매의 그 일종의 그 지금 보호 입증 서류 비슷하게 들어가요. 근데 이게 법원에 근데 가짜 서류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 만든 사람도 문제가 되고 이거 쓴 사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겠지. 그리고 이게 김예성 입장에서 이렇게 본인이 좀 수사 대상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총선 때부터 지난 총선 때부터 대통령실에서 이걸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김예성 자체를 어떻게든 무마를 해보려고 공직기강 비서관 쪽에서 이시원 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서 애초에 이걸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내사도 하고 조사를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거 가지고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에서도 대통령실에서 문의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게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언론이 집중하기 전에 국민들이 알기 전에 무마를 시키려고 했다 이런 게 이제 괘씸한 거죠. 아주. 일단 뭐 그 전에 이제 뭐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키고 그러는 바람에 많은 게 이제 자기들 뜻대로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탄핵이 되고 나서 부랴부랴 도망을 친 거네요. 네네. 그것도 이제 뜻대로 안 되긴 했고. 그렇죠. 근데 하필 4월인 거 보니까 그럼 그 전까지 얘들은 탄핵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얼추 그렇게 생각한 거죠.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그러니까 아유 근데 거기 내부에서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우리 탄핵 인용 안 될 거다, 기각될 거다라는 그런 믿음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네. 뭐 무속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4월에 이제 출국을 했는데 그래서 특검팀에서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게 이 사람을 불러들이는 걸 지금 가장 중요시 하고 있다. 그래서 우선 먼저 부인 출국 금지를 시켰고요. 출국 금지 시키면서 지금 이제 IMS 투자 의혹과 관련돼서 이게 코바나 컨텐츠 협찬하고도 비슷한 사안이니 그러니까, 수사하는 김에 이거 다 수사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기 특검팀에서 이걸 엄청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민중기 특검팀에서 이렇게 생각보다 일 처리가 좀 빠릿빠릿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 저도 제가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무능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안이 워낙 많아서인 것도 있겠죠. 이게 지금 16개 사안이라고 하는데, 사실 말이 16개지. 그 안에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해병 순직 해병 네. 특검과 또 연결이 되는 네. 것 같고 그쵸. 분명히 해병 특검으로 시작을 했는데 김건희 특검으로 이어지는 혹은 내란 특검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벌써부터. 솔직히 조은석 특검이 하는 내라 특검은 되게 간단한 문제이긴 오히려, 해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잘 할 수밖에 없는 아주 간단한 사안이긴 하지만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잘 들어보지도 못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 데다가 국힘당도 걸려 있지, 뭐 여러 가지가 다 걸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진 않은 건 알겠으나 지금 문제는 이 특검팀이 그래서 중요한 게 압수수색인데 그 압수수색을 자꾸 법원에서 막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제일 황당한 것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을 줄 수 없다. 그렇죠. 김예성이 라고.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글쎄 그게 왜 안 이야기인데.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김건희가 사기를 치는데 최은순이 사기를 치는데 그거 필요한 소스를 제공해 준 거 아니에요? 가짜 서류를 제공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사건에 관련성이 없다? 어떻게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판사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저는 제가 특검법을 다 찾아봤는데 수사 네. 대상이나 이런 거에 제한이 없잖아요. 없어요. 예. 네,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각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특검팀에서는 그 1번부터 16번까지 짜르륵 나열한 것 중에 이게 김건희가 어쨌든 이렇게 취득한 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다 맞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어쨌든 다 걸려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도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김예성은 코바나 컨텐츠를 그렇죠. 걸어도 걸려 있고 주가 조작을 걸어도 걸려 있고 도이치모터스 그 부분도 있으니까 다 걸려 있는 건데 이 사람을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을 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더 해보려고 지금 시도는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워하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김건희 특검의 활동 기간 아직 많이 남았지만 현재 그 김재선과 관련된 부분은 공소시효가 이번 달까지인가 다음 달까지인가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아마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족족 고비고비마다 법원에서 영장을 안 내줘가지고 지금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될지. 그러니까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주제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건진법사 같은 경우에도 건진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는데 거기서 법원에서 또 기각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몇 번 기각을 하고 나니까 이제 특검팀에서도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지금 그걸 머리 쓰느라고 지금 정신도 없고 그리고 웃긴 게 그걸 가지고 수구 언론에서는 자꾸 이거 수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또 기사를 쓰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수구 언론하고 검찰, 법원 이들이 사건이 한 통속이다. 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답답한데 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판사들이 4명인데 그중에 3명이 누가 보더라도 조이대가 심어놓은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경력도 비슷하고 이동한 뭐 과거 근무지도 비슷하고 심지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판사 임용된 시기나 수원지법에 간 시기 심지어 중앙지법으로 옮겨 시기도 똑같아요. 이번에 영장 판사가 된 3명, 그 4명의 그 판사들 중에서 3명이 거의 비스무리한 특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뭐 한 놈은 뭐 사모법 사건 또 한 놈은 대북 선거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선고를 내리기도 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의심스럽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특검에 나오는 모든 영장과 관련해서 기각을 놓고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인 거고. 보통 압수수색 영장 거의 기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99%가 통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청구한 그대로 해주는 게 90%. 한 9% 정도가 일부 수정을 해서 내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아예 생짜로 기억하는 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생짜로 기억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건 뭐 의도가 있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이게 뭐 윤석열 쪽에서는 사실 뭐
문제될 게 없지만 지금 이 건 김건희 건 같은 경우는 민감한 사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더 그러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팀에서 이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서 계속 수정을 하면서 청구를 하려고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김건희 집사가 그러니까 김예성이 뭐 어디 언론인가요? 그런 데서는 뭐 자기 조사 받겠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는데 특검 연락을 안 받아요. 특검에서 오라고 했는데도 그 연락은 이제 피해갔고 결국에는 브리핑에서 직접적으로 출석 의사를 직접 전하라 이렇게 브리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에서. 이게 아마 이제 조은석 특검이 이제 뭐 최후 통첩 비슷하게 하는 건데. 네. 네가 직접 와서 얘기 안 하면 너 잡으러 간다. 네, 이런 지금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팀에서 이게 지금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언론이건 어디건 막 계속 되게 김건희 특검이 잘 안 된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자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다 보니까 특검팀에서는 나름 좀 세게 가려는 듯한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영장 개혁을 못하게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 민주당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이 특검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실은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라고 말한 것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별로 없는 일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벌어지니까 이 특검법을 좀 개정해서라도 민주당에서도 이 진실을 밝히는데 좀 앞장서겠다라는 입장이어서 김병기 원내대표님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 TF처럼 구성되는 게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 그건 이제 전현희 위원님께서 맡고 계시거든요. 장을.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 특검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입법적인 역할은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이거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어디서부터 사고를 치기 시작했는지 이 사람들이 정말 대통령직을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건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좀 좀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이게 박근혜 국정농단과 굉장히 다르다. 그러니까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때는 사실 그 박근혜 정권 안에서의 어떤 사건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번의 경우에는 이 윤석열 김건희를 겨냥하고 있지만 결국 그 윤석열 김건희를 매개체로 삼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거악들 뭐 여러 뭐 기업이나 이런 거 다 물려있죠. 개개인 물려있죠. 국힘당 물려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거악들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이 이 특검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특검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잘 진행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걱정스럽긴 해요. 네. 특히 이제 그 민중기 특검이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좀 검사들처럼 매몰차거나 좀 야비하거나 그런 면이 없다라는 게 좀 아쉽긴 해. 실제로 보면은 지금 진행되는 경과를 보면은 이걸 조은석 특검이 했으면 이렇게 놔뒀을까라고 싶은 부분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조은석이나 절대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엄청 싫어한다고 늦춰 말씀드렸는데 그냥 지금에 필요한 칼날을 잘 휘두를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게 핵심인데 좀 더 강하게 나갈 필요는 있죠. 네. 지금. 네. 좀 더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네. 김혜성 이렇게 계속 수사를 피하려고 하고 있는데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하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 이건 이제 특검팀의 의지에 따라 달려 있는데 어쨌든 조은석 특검도 뭐 구속이 언제 되냐 만에 그러다가 결국 7월 중 구속을 시켰잖아요. 전격적으로. 네, 전격적으로 했잖아요. 민중기 특검도 그 모든 그러니까 마음을 좀 강하게 먹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먹고 하면은 지금 사람들이 바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이 법 안에서 뭐 전례라는 것들이 있고 뭐 하긴 하지만 이제 보통 부부 구속 안 시킨다면서요. 네. 그렇지만 부부 구속을 그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네. 결국 특검팀의 의지에 많이 달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네. 특검팀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수사 결과가 달라지기도 네. 해요. 오동훈 공수처장 보세요. 진짜 희망했고 흐물흐물하다가 뭐에 꽂혔는지 가지고 꽂혀가지고 대대적인 수사를 했고 네. 상당한 뭐 성과를 거둬온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이제 지금 내란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많이 소스를 주기도 했고요. 네. 자, 그런 일이 또 한번 벌어지지 않을까. 은근히 좀 기대를 좀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진짜로.
진짜로 좀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다음 주 혹시 뭐 정치권에 중요한 일정이 있을까요?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주에 아무래도 인사청문회가 계속 있을 예정이라서 인사청문회가 잘 넘어가야 될 텐데, 네, 그것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어서, 네, 어쨌든 뭐 우리 국민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 다 아시겠지만 뭐 허투루 인사하는 그렇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계획이 있더라고요. 네, 다 계획이 있으니까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네요. 네. 자, 지금 마이크가 잠시 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가 안 나오고 있었어. 아이고, 어떡하지? 근데 언제부터 안 나왔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히 녹화는 상당히 지적되어 있으니까 될 거예요. 제가 조정 잘 해볼게요. 네. 아까 분명히 켜졌었는데. 네. 자, 우선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네.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밤중 뉴스